마지막 분단은 함수고요. 공통수학 함수에서 다룰 내용은 우리가 말하는 1차 함수, 2차 함수는 다항함수거든요. 근데 요 다음부터는 다항함수가 아닌 여러 가지 다른 함수들이 나와.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을 함수라고 말을 하는지, 함수의 정의와 그 다음에 각각의 용어들을 익힐 거고, 함수를 조금 분류할 거예요, 종류별로.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뒤에 10장에서는 합성함수랑 역함수라는 함수의 관계를 하나 돌거든. 거기는 조금 어렵지만 오늘 할 부분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함수가 뭐냐면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얘기를 해요. 함수 fx. 이 뜻은 뭐냐면 x라는 애를 함수를 정의하는 역할이라고 해서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정의역에서 어디로의 함수, 이때 이 y를 공역이라고 불러요. 이때 x의 원소들이 있겠지. 얘네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걔가 함수가 될 수 있고 함수가 아닐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면, 자,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와 한 번씩 대응한다. 이때 우리는 얘를 함수라고 불러요.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정의역의 모든 원소야. 즉 하나도 예외가 있으면 안 돼. 즉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거든. 뭔 소리냐면 이렇게 x의 원소와 y의 원소를 짝 지워주는 걸 대응이라고 그러거든. 이렇게 되면 얘 D랑은 대응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야. 두 번째 포인트, 한 번씩만 대응해야 돼. 자, 이렇게 됐어. A도 한 번, B도 한 번, C도 한 번인데 D는 몇 번 대응했어? 두 번 대응했지. 이러면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포인트는 모든 원소가 한 번씩 대응할 때 우리는 그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 자, 이때 x에서 y로 함수를 f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처럼 x 하나당 y 하나씩 대응하고 있잖아. 이때 우리는 얘네를 함수라고 그러고, 지금 공형에서 선택받은 애들이 있어요.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 선택받은 애들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얘네가 함수값이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f라는 함수는 a와 누가 대응하냐? 1이 대응하고, f라는 함수는 b와 2가 대응하고, c와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 함수라고 배울 거고, 요 치역의 형태에 따라서 함수를 좀 분류할 건데, 자, 지금처럼 대형표가 그려져 있을 때 함수인지 아닌지를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전부 다 했느냐, 한 번씩만 했느냐, 요걸 보고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래프로서 함수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세로선 판별표 내려가래.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가 있어. 세로로, 정인아, 세로로 선을 그어. 한 번 만나, 한 번 만나, 한 번 만나, 한 번 만나. 지금처럼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한 번씩만 만나면 이때는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2차 함수 세로선을 봤더니 한 번 만나, 한 번 만나, 한 번 만나. 자, 그럼 여기서 왜 원의 방정식이 함수가 아닌지 나오지. 원의 경우 두 번 만나자.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 판별법은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한 번씩만 만나면 그때는 함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함정으로 나누는 게 뭐냐면, 자, y는 함수 요거의 의미거든. 그만 자. 자, fx와 gx가 같다의 의미는요, 이 뜻이랑 다릅니다. fx의 10과 gx의 10 같다랑 같은 뜻이 아니에요. 뭐가 같다는 뜻이냐면, 함수가 같다는 얘기는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가 같아야 돼. 이 생각을 할 거야. 아니, 그래프가 같다는 얘기는 식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자 보세요. fx를 어떻게 말할 거냐면 절대값 x라고 할 거야. gx를 뭐라고 할 거냐면 x제곱이라고 할 거야. 근데 정의역인 x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로 보면 1이고 0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1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0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1이에요. 그래서 저 두 함수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프와 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의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의미니까, 여러분들은 두 함수가 같다는 의미는 정의역과 치역이 같다 이렇게 판단하셔야지 식이 같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치역의 형태에 따라서 함수를 총 크게는 3개, 좀 더 세분화시켜서 4개까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요거까지만 알면 진도는 끝납니다. 자, 함수의 종류인데요. 첫 번째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를 일반적으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뭔 소리겠어?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도 다르다가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그럼 대형표를 어떻게 보느냐? 자, A가 1로 갔어. 그럼 B, C, D는 1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만약 3으로 갔어. 그럼 C는 이 1, 3으로 갈 수가 있어, 없어? 안 되지. 그럼 얘는 1로 갔다 없죠. 그럼 D는 1, 2, 3 못 가. 뭐로 가? 이렇게 갔어. 그래서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도 다르다가 형성이 되고, 지금처럼 정의역의 개수랑 치역의 개수는 무조건 같아요. 단 공역의 개수는 같거나 공역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자, 그러면 이 1대1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자, 봐봐.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였어? 원래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 5개였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A가 선택한 거 빼고 몇 개야? 4개. C가 선택할 수 있는 거 A, B가 선택한 거 빼고 3개. D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얘네들이 선택한 거 1개씩 다 빼면 2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순열입니다. 공역의 개수에서 정의 개수로 순열로 세워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원래는 여기까지는 안 했어요. 왜냐면 예전 개정 전에는 경우의 수가 이거 D였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경우의 수가 공통수가 1으로 앞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이거까지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물어볼게. 정의역과 치역과 공역의 개수의 이 관계에서 가장 특이할 때가 언제야? 여기서 그치, 등호가 성립할 때거든. 그때를 따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1대1 대응이에요. 얘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대1 함수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조그마한 부분 집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가 형성돼요.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도 다르다. 그 다음 이게 추가돼. 정의역의 개수랑 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같아요. 물어볼게. 수능을 배웠으니까 얘들아 NPN이야. 몇이랑 똑같니? 힌트 느낌표. 몇 팩토리얼랑 똑같아? 정인아! 몇 팩토리얼랑 똑같아? NPN. 얘랑 똑같지. 그래서 1대1 대응함수는 n 팩토리얼 개만큼 나옵니다. 왜 그런지 봐봐. 이렇게잖아.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4개. B가 선택할 수 있는 거 3개. C가 선택할 수 있는 거 2개. 하나. 4팩토리얼랑 똑같죠. 그래서 1대1 대응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고. 자, 얘가 중요한 이유. 뒤에서 배우면 역함수가 성립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즉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그래서 1대1 대응함수만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조건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이 아니고 세 번째 항등함수가 있어요. 자, 항등함수는 뭐냐면 대형표로 볼게. x에서 x로의 함수야. 그러면 정의역과 치역이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등함수는 이렇게 나타내고 표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i로. 특별하게. 그래서 항등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유일하게 딱 한 개예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들어가는 놈과 나오는 놈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었을 때 항등함수에 대한 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딱 요거예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그럼 증가만 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하자. 왜?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정의력이 크면 치역도 크다는 얘기겠지.
이게 증가예요. 반대로 감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감소면 뭐야? 요거잖아. 정액이 클수록 치역은 작아요. 그럼 물어볼게. 증가하는 함수래. 증가만 하는 함수. 자, A, B를 찾으래요. 물어볼게. 증가야. X에 1 넣었을 때 Y가 뭐 나와야 돼? 이 X의 범위 중에서 누가 제일 작아? 1이 제일 작잖아. 제일 작은 애를 넣었을 때 Y도 제일 뭐 어떤 애가 와야 돼? 작은 애가 와야 돼. 그럼 1 넣으면 자, X에서 제일 큰 애를 넣었어. 그 Y도 제일 큰 애가 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에서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해야 돼요. 플러스 조금 고난도로 가면 어디까지도 갈 수 있냐면 끊기지 않아야 돼. 뭔 소리냐? 그래프가 이렇게 끊겨 있으면 여기에서는 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는 1대1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끊기지 않고 연결돼서 쭉 가야 되고, 이 끊기 있는 걸 불연속 함수라고 그러고, 이렇게 쭉 한복 그리기로 쭉 그릴 수 있는 걸 연속 함수라고 그러고, 요거는 나중에 미적분 원에서 나오니까 그때 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함수가 끊김이 없어야 된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지막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는 대응 관계에서 어떤 형태를 가지냐면 몰빵이라고 생각하면 돼. 즉 치역의 개수가 한 개예요. 그래서 하나의 원소에만 몰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상수함수를 y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래프로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x축과 평행하게 그려져요. 함정함수는 아까 말했죠. y는 x라고. 이렇게 해서 분류를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요거에 대한 기본 유제만 잘 풀어서 오시면 되시겠습니다.